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이버가 업비트를 인수하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말들이 많죠? 왜 잘 나가던 네이버가 업비트를 인수하는 거지? 인수하자마자 500억 바가지 썼는데도 왜 인수하는 거지? 제가, 제가 틈틈이 말씀드렸지만, 좀 기인에 가까웠죠. 가까웠던 이건희 회장이 말년에 도인들, 스님들, 철학가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좀 영적인 지도자들, 심지어 도올 김용옥 선생님 같은 사람 비행기 태우고 가면서 얘기하고 미래가 바뀌긴 바뀌는데 분명히 바뀌긴 바뀌는데 이 미래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몰라갖고 끙끙끙끙끙 대셨었어요. 유발 하라리 같은 친구 만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도올 김용옥 선생님 뭐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해안이 없죠. 그랬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세계의 1위 한 20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증권이 앞으로 삼성그룹을 매개 살려. 이 소리를 이유는 몰라. 근데 답은 알아. 네이버가 업비트 왜 인수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 네이버가 검색 엔진하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했는데 SNS 이런 걸 했는데 끝났다 이 소리예요. 이커머스 시장도 그렇게 오래 못 가고 검색 엔진도 이제 거진 끝났고 이리저 여기저기에 광고 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자회사 만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게 이미 그쪽으로는 답이 없어요. 금융이야. 금융이야. 어떤 금융?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이 암호화된 자산. 이거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이버 검색 시장 무너진다. 두나무 빅돌 배경이 뭐냐 지금 이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러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건희 회장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전부 이게 5년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네이버 페이도 만들고 다 했었는데 이제 두나무 네이버 페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미래 먹거리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본 거죠. 그런데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의 세계 3위 거래소고 거기서 아마 업비트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또 이미 6년 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보고 나온 게 파이죠. 파이가 그냥 이 암호화폐 채굴을 아주 쉽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죠. 이거를 요즘 기자들이 눈치채고 코인 게이프에서 파이에 대해서 눈치를 챈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개념 증명? 그러면서 지금 서서히 청띠아팡이 얘기한 이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얘기한 암호화폐라는 것이 진짜 어디에 쓰이게 될 것인지를 파이코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알아채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네이버도 업비트를 인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 먹거리 시장은 블록체인하고 금융에 있다라는 거죠. 은행도 우리가 알던 금융에서 또 다른 금융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네이버도 자기네들이 알던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 세상의 한국의 최강자는 네이버였어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최강자는 한국에서 업비트였어요. 이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를 처음부터 아우르고 접근해온 데가 어디냐면 파이예요. 이거를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위에 나온 게 여기 위에 이제 제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꼬부랑 글씨로 써 있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이건 이더리움에게 지분 증명 방식이건 무슨 중앙 지배 방식이건 어떤 것이든지 암호화폐 채굴은 참 어렵고 힘들다. 이거 마이닝 크립토 이즈 핫. 그런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는 이거 위험하다. 그렇잖아요? 명백한 효용 가치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혁명에서 배제돼 있다,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업비트를 인수하는 결정하기 이미 6, 7년 전에 니콜라스 부부는 IT는 블록체인으로 갈 것이고 금융은 크레딧 사회에서 트러스트 사회로 간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야 뭐 돈 놓고 돈 먹기만 좋아하는 거니까 암호화폐는 정말로 파이한테 배우는 게 많은데 이거를 기자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분 방정훈 님이 기자를 썼는데 상승세 중인 암호화폐 파이코인 투자자들은 왜 이제 와서 본래 목적 그 가치에 관심을 쏟고 있을까 이렇게 헤드라인 달았더라고요. 본래 가치에 관심이 쏠린다. 암호화폐의 본래 가치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여태까지는 투기용이죠. 돈 놓고 돈 먹기지 뭐. 네덜란드 튤립과 다름이 없었었죠. 그러면서 이런 거랑 파이코인은 투자자 수익을 위한 이런 가상화폐가 아닌데 이게 뭐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아닌데 파이는 이걸 눈치챈 거예요. 코인 게이프가 먼저 눈치챘어요.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금융하고 기술의 장벽을 낮춰가지고 누구나 이 가상자산 생태계 암호화폐 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네. 이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파이코인을 보니까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실생활에서 실제 가치를 지닌 그런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건 어느 암호화폐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수익을 위한 가상화폐였고 장벽이 높았고 그냥 실생활에서 실제 가치를 지닌 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 코어팀 처음부터 한 거를 자세히 보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시장에서 사용자가 파이코인을 사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월급을 프리랜서로 고용하거나 콘텐츠 결제를 하거나 하는 거를 지금 뭐 게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는 구조로 얘네들이 처음부터 구상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와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야. 코인게이프가. 그거를 이 방정훈 님이 해서 언론에 어제 낸 거예요. 화폐라고 그러면은 또 자산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자산은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는 가격밖에 없잖아요. 가치보다는 가격밖에 없잖아. 이 본래 목적이 뭔가? 이것에 사람들이 이제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청따오빵이 발표한 거 보니까 파이코인은 투기보다 실용적 혜택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우리 암호화폐는 어떤 이런 카지노 시장에서 투기가 아니라 실용적인 혜택을 위한 도구여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것도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는 달리 ICO를 도대체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올해 한 거 아니에요? 올해. 5년 지난 다음에. 토큰 판매도 안 했어. 암호화폐는 하면은 사람 모아갖고 ICO 하거나 토큰 판매를 했는데 이런 짓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것도 보니까 다른 암호화폐와 너무 다르더라.
벤처 회사가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벤처 회사가 스타트업 방식으로 지분을 받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거는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거나 막 세력들이 올라가거나 이런 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 ICO 열풍으로 거품이 심화된 거진 일부 코인 프로젝트와는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얘네들이 접근했다라는 거를 코인계표에서 눈치를 채고 글을 쓴 거를 방정훈 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코인 대문에 들어가면 나오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이 네이버 회장이 네이버 뭐 의장이라고 그러나 얘도 삼성 과장하다가 나와갖고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못 찾은 것 같아요. 아직 정답은 못 찾은 것 같고 그래도 네이버라는 방대한 커뮤니티가 있고 또 성장해 본 적도 있고 인재도 있고 돈도 있고 돈 있고 시스템 있고 근데 뭔가 지금 뭐가 막힌 거를 아는데 지금 그거를 암호화폐 업계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네이버가 업비트 인수하는 이유는 파이네트워크가 하는 거랑 참 저는 같다라고 봐요. 저렇게 봤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려면 제가 제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으로 사세요. 저도 오늘 사는 날인데 뭐 오늘 바빴어요. 뭐 내일 사건 모레 사건 뭐 사면 되죠. 이 매입금에 이런 게 이제 적립식이거든요. 적립식으로 하루에 일정 금액씩 쭉 사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27% 정도 나오더라. 미국 지수에 했을 때. 미국 지수에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도 물타기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지수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보고 야, 니네 기술 기업이야, 펀드 회사야. 니네 기술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기술 기업보다 비트코인에 목매고 있네. 니네 이거 빠져야 되겠어. 이거 섹션에도 안 들어가고 이 섹션에도 안 들어가고 이게 뭐 업의 개념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팔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법인이 정관에 어긋난 짓 하면 파이 같으면 KYB도 통과도 못 하지. 그래서 이게 지수 관리를 하는데 한국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그냥 증권시장을 이용해 갖고 참 이런 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 미국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노르웨이가 이거 잘하고 이게 여기가 노란색이 이제 주식시장 상승률이에요. 쭉 이렇게 횟수를 연금 펀드 같은 거 파이에 제가 연기금이 많이 정말 많이 어느 시점인가 많이 들어올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 노란색이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번 수익률이에요. 키위 세이버라는 데가 이 빨간색은 그냥 은행에다 예금한 거예요. 그런데 키위 세이버는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요. 주식이 한 거보다도 2배 높고 은행은 은행보다는 한 4배 이상 높아요. 키위 세이버가 뭐 하는 데냐? 뉴질랜드 국부 펀드예요. 뉴질랜드 국부 펀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데죠.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잘하는 거죠. 부동산에도 하고 이런 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준비한 게 미카잖아요. 그러면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업비트를 왜 인수했어요? 이 검색 시장이 이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거든. 끝난 것 같거든. 이게 네이버 주력 산업이 검색 시장이고 이커머스 시장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거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찾으려고 보니까 암호화폐에서 그렇다고 어떤 암호화폐를 인수할 수 없잖아. 완전히 아사리판이니까. 업비트를 인수해버린 거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돈도 주지 않았고 지분 교환 방식으로 했죠. 이 아사리판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업비트는. 그렇잖아요. 보통 경찰들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도 있죠. 경찰들하고 조폭들하고는 사실 동업자잖아요. 동업자. 어떻게 보면은. 야, 이번에 세 놈만 잡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투캅스라는 뭐 영화도 있었고.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게 없으면 정보가 없어지거든. 그리고 이 사회의 선과 악은 짝이잖아요. 그래서 뭐 검찰의 높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폭 두목들하고 사적으로는 술도 많이 먹죠. 경찰도 그렇고. 아, 이번에 어디까지 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그거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회 하수구랑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를 좀 알고 나면은 이게 업비트가 어찌 됐건 그래도 이 아사리판에서 10년 이상 해왔으니까 거기랑 손을 잡으면 거기서 이제 돌과 옥을 구별해내기가 쉬운 거죠. 잘 해야 되겠지. 잘 해야 되겠지. 아마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많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겠지. 업비트가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는 거랑 네이버가 눈치를 보는 거랑은 다르죠. 지금 삼성도 반도체 산업 빼고 좀 우리도 일본 거를 다 갖고 와서 일본이 이제 한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한국도 중국 때문에 넘겨줄 수 있는 건 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 넘겨줘도 다 알아서 하니까.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금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온 나라가 어디냐? 유럽하고 미국이었다라는 거죠. 금융에 대한 패권은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금융에 대한 패권을 돈은 생명이니까. 그런데 네이버가 이걸 받고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화폐혁명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화폐혁명은 이게 완전히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고 있단 말이지 암호화폐들이. 그거를 그래서 그래서 파이코인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POS다. POC다. 컨셉. 우리 경영 철학을 얘기한 거죠. 파워로 POC. 이거를 기자들이 코인게이프 같은 데서 눈치를 채고 기자들이 받아 쓰는 거 보면 성급 급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급하게 올라서도 안 되고 매물 어제 말씀드렸지만 매물 소화해야 되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저는 정말로 10불, 100불, 1000불, 3000불 간다고 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월급쟁이들이 하면은 실적 내기 바빠. 우리나라 축구팀, 야구팀, 배구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는 경우가 없어. 근데 이 기업은 오너들이 새파란 30대예요. 오너들이 새파란 30대라고요. 오너가 하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보다 파이 네트워크에 투자하면 틀림없다.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들, 딸한테 큰 소리 칠지, 손자, 손녀한테 큰 소리 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알고 보니까 되게 현명한 사람이었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알고 보니까 엄청 앞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네. 이 소리는 확실하게 들으실 겁니다. 단 주의할 건 있습니다. 가급적 사지는 마십시오. 채굴하시는 분은. 가급적 사지는 마십시오. 사실라면 적립식으로 사십시오. 그럼 넌 왜 사?
사는 거는 저는 이걸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나 7천 개밖에 없는데 3천 개 살까? 사서 10,000개 채울까? 숫자를 목표로 잡는 순간 이상하게 안 되던데요, 저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